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비츠로테크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츠로테크. 주가가 한번 이게 이런 종목 잠깐 변동성이 크죠? 한번 상승했다가 대차게 좀 급하게 좀 상승했죠? 급하게 상승했다가 또 급하게 하락했다가 다시 또 급하게 상승했다가 다시 또 급하게 하락했다가 다시 또 급하게 상승했다가 다시 또 급하게 하락하는 이런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계속 홀딩 하시는 것보다는 길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트레이딩이 맞는 종목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내용입니다. 국내 첫 암 중입자 치료 성공 소식에 핵심 기술을 보유 관련된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입자 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동반 강세를 보였다. 연세암병원은 전립선암 2기 진단을 받고 지난 4월 중입자 치료를 받은 환자의 치료 후 검사에서 암 조직이 제거됐다. 4월 말 치료를 시작으로 환자는 한 주에 3에서 4회씩 총 12회의 치료를 거쳐 5월 중순 모든 치료를 마쳤다. 치료 후 환자의 PSA 수치는 0.01 나노그램 per ml 미만으로 떨어졌고 MRI 촬영 결과 암 조직은 발견되지 않았다. 동사는 국내 유일 양성자, 전자, 중이온 등 전하를 띤 입자를 가속 및 충돌시켜 입자를 빛의 속도까지 가속시켜주는 가속기를 개발함으로써 물질의 정적 구조 분석 및 동적 현상 실시간 관측, 암 치료 및 치료 기술 연구, 희귀 동이온소 생성 등에 활용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과 크라이오 모듈이란 이름의 극저온 유지를 위한 진공 장비를 개발 중에 있다. 라온은 중이온을 빛 속도의 절반 수준으로 가속하는 최첨단 장비이며 가속한 중입자를 표적에 충돌시켜 물질의 근원을 연구하고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은 희귀한 동이온소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크라이오 모듈은 영하 270도에서 가동되는 중이온 가속기 초전도 가속관을 위한 필수 장치이다. 그러니까 비츠로테크가 지금 이제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리포트 내용 보셨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까 관련된 중입자 관련된 그런 기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리포트 맨 마지막에 내용 있죠. 뭐 초전도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도 좀 붙었다가 저쪽에도 좀 붙었다. 그러니까 초전도 관련 종목 있잖아요. 초전도체 테마주로 갈 때도 움직일 때도 있었고 지금처럼 이제 중입자 치료 관련된 그쪽에도 조금 반영이 됐고 조금 이따 리포트 그러니까 동영상의 맨 마지막에 또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이 종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큽니다. 크게 상승했다가 크게 떨어졌다가 크게 상승했다가 크게 떨어졌다가 또 크게 상승했다가 크게 떨어졌다가 상당히 변동폭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8,900원입니다. 2차 저항 때는 1,500원이 되겠고요. 1차 지 때는 7,750원, 2차 지 때는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저점일 때는 사놨다가 기다리셨다가 올라가면 얼른 파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주가가 올라갔다. 올라갔네? 사야겠다. 그러면은 거기가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두셨다가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얼른 파시고 또 쭉 떨어진다. 그럼 또 상황 봐서 또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맞지. 주가가 올랐다고 얼른 올라탔다가는 잘못하다. 그때가 고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하다들 10만 8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한다 보시면 되겠고 기관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금투만이 뭐 1000주 샀다가 그 다음날 1000주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뭐 그것도 많은 양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전반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근데 이 종목은 현재 누가 핸들링 하고 있냐? 현재 개인이 핸들링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 달 동안 11만 2천 주를 팔았고 최근에 보면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4.2%입니다. 이 정도면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물량이 나왔던 걸 확인하는 건데 4%부터는 다소 부담이 되고 다소 리스크에 따라 말씀드리고 있죠. 상대적으로 3%대까지는 다소 안정적이다. 물론 2%대, 1%대, 0%대 갈수록 순차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 되겠죠. 자,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은 60%가 넘네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는 이유 뭐냐면은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최대 주주가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흔히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이 회사를 얼마나 믿느냐는 거죠. 믿고 본인이 이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냐, 경영하냐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보통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돼야 한다는데 이 정도면은 60%면 이 최대 주주는 이 회사에 대한 신임이 상당히 두텁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 뭐 하는 회사냐면은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 자, 전력기기 사업, 그리고 특수사업, 그 다음에 전시사업,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돼가지고, 자, 빛으로 셀이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전 세계 1위의 글로벌 리튬 1차 전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2차 전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리튬 2차 전지, 전기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리튬 1차 전지는 뭘까요? 리튬 1차 전지라는 거는 2차 전지, 쉽게 말하면 2차 전지는 다시 충전해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겁니다. 1차 전지는 충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어떤 때 가장 많이 쓸까요? 1차 전지. 1차적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우주선을 발사하잖아요. 그럼 우주선 발사하면 날아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전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충전해 가지고 다시 사업하는 사업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에는 일부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발사하고 나면은 이게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업, 쉽게 말하면은 우주선 같은 데 발사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게 뭐죠? 대표적인 게 자, 미사일 같은 거. 어찌 보면은 우주선도 미사일하고 같은 그런 걸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주로 날리면은 우주선이 되고 우주 대기권, 그러니까 대륙권이죠. 대륙권 지나서 성층권까지 올라갔다 성층권에서 내려오면서 떨어지는 건 뭡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잖아요. 그건 미사일은 어떻습니까? 미사일은 쏘고 나서 그걸 회수해가지고 다시 충전하나요? 아니죠. 미사일은 쏘고 버립니다. 쏘고 폭발해가지고 터져가지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우주선 그리고 방위산업 쪽에 관련된 쪽이 바로 1차 전지인데 전 세계 1위의 리튬 1차 전지 사업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동영상의 맨 마지막에 들어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플라즈마 기술 사업은 우주산업, 그리고 친환경 사업, 대체에너지 산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3,200억 원대에서 2022년도에 3,400원까지 조금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260억 원대에서 2022년도에 320억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당기순이익도 역시 236억 원대에서 195억 원, 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만 보시게 되면은 자, 1분기 때 79억 원, 2분기 때 120억 원. 그럼 어떻습니까? 대략 한 200억 원 됩니다. 199억 원이죠. 200원입니다. 200억 원인데 작년에 327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상반기, 하반기 때도 작년에 괜찮았거든요. 작년 하반기만 하게 되면은 약간 252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52억 원은 반영할 필요 없이 상반기만큼 하반기만 나온다 싶으면 얼마입니까? 대략 4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작년 것 수준까지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지만 약간 보수적으로 상반기 수준에서 하반기만 나온다. 그렇게만 반영하더라도 이 종목은 올해 영업이익 한 400억 원 예상됩니다. 작년에 327억 원이거든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실적이 2021년보다 2022년도 실적이 좋아지고 2022년 대비 2023년 올해도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 비율은 54%. 이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이죠. 유보는 15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자 9.4%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보다 조금 높다. 조금 더 영업이익률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자 247원, BPS는 8,266원인데 자 올해 한번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예상. 자 EPS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자, 보면은 올해 EPS가 얼마냐면요. 자, 1분기 때 104원, 2분기에 108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212원이 되겠죠. 그러면 212원 곱하기 2라면은 4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450원 계산해 볼게요. 450원. 밸류에이션 계산해 보겠습니다. 450원 계산하면은 현재 7,750원이거든요. 450원이면 4,500원 10배입니다. 그럼 현재 구간은 P4,000이면 PR 한 16배, 7배 수준입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냐? PR 한 15배에서 한 20배 수준입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면 15배, 조금 넉넉히 잡으면 한 PE 한 20배 정도까지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주가 위치는 PE 한 16배, 17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 수준 안에 들어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15배에서 20배 수준이다. 그러면 20배면 얼마냐? 마지노선 20배는 얼마냐? 아까 450원 정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하면 한 9,000원? 예, 적정 주가 상단한 9,000원에서 만원 수준.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서 매출액이 나왔느냐? 자, 전력 부문 45%, 전지 부문 45%, 그리고 특수 부문에서 9%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동사에는 자, 전력 부분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는 자, LS산전이 되어 있습니다. LS산전이 시장 점유율 32.8%라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전력 부분이 29.3%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29%, 그리고 나머지 기타 비츠로테크는 전력 부문에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의 3.2% 수준입니다. 수준을 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자, 마지막 12전을 했던 건 언제냐? 2021년도입니다. 한 2년이 지났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는 보시면은 자, 부채 비율 어디 있죠? 자, 이쪽 보시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41%. 자, 분기 연간을 볼게요. 부채 비율 54%, 예, 유보율은 1500%, 재무적 튼튼하다고 말씀드렸죠. 재무적으로 튼튼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상증자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 이걸 알려주겠습니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상당히 재무적 튼튼하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유상증자도 한 2년이 됐어요. 매물도 없고 할 가능성도 낮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축전지 및 1차전지. 예, 축전지 및 1차전지 언제 쓴다겠죠? 자, 우주선 발사, 그리고 미사일 발사 이런데, 그리고 그 방위산업 관련된 쪽에서는 1차전지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항공기용 부품 제조하는 회사가 있고요. 다음에 진공기기, 전력기기, 그리고 1차전지 제작, 수배 전반 관련된 자회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츠로테크 오늘 종가 7,750원입니다. 수급적으로 현재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한다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1년 대비 2022년 영업이익이 25.3% 성장했었고, 올해 2022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거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모멘텀으로는 아까 그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로 방위산업주가 동반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동사도 같이 움직였다 보시면 됐습니다. 이게 뭐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뭡니까? 지금 뭐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이 만일 뭐 이걸 꼭 바라는 건 아니지만 만일 중동으로 이렇게 확산이 된다. 그럼 훨씬 더 방위산업 관련된 이런 무기 같은 거를 훨씬 더 수요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동사에도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또 그런 게 있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현재 장기전으로 지금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관련된 내용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차트 추세는 45.7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은 있고요. 수급 추세는 77.8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거의 다 왔다. 약간 남아있다. 그러니까 수급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목에 찼습니다. 수급은 어느 정도 들어올 만큼 들어왔다. 근데 차트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같은 경우는 1,500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단은 8,100원이 되겠습니다. 저항대는 1,500원, 지지대는 7,700원이 되겠습니다.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볼린저 밴드 상단하고 저항대와 같은 1,500원이네요. 그 점 꼭 유념하시고,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와 지지대는 추수기에 주간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비츠로테크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